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들풀과 들꽃으로 차린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채소구이 옥수수 주먹밥 그리고 들풀 채소절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엊그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동시 스트리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약간 버퍼링이 걸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 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들풀 한아름 자매입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하남에서 원래 한 14년 정도 채집하고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대풀들로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 1년 전에는 계산으로 이사를 해서 계산군에서 비슷하게 들풀 한아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르세 장터 나가기도 하고 들풀들 채집하기도 하는 먹을거리들 만드는 들풀 한아름 자매들입니다. 언니고 저는 동생. 네. 오늘은 언니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되게 초록초록한데 이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종류라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맞아요. 소개해 드릴 수 있으세요? 네. 먼저 여기 돌콩잎, 그다음에 환삼덩굴잎, 미국 가막살잎, 뽕나무잎, 가락지나무 여기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거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런 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기에는 이제 관상용처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니쉬로 주먹밥 위에 올릴 꽃이 금계국이랑 닭이장풀 사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건나물은 또 다른 종류의 또 나물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 화면도 있으니까 여기 네. 꽃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옆에 있을게요. 네, 그럼 바로 알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2가지 메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할 메뉴는 채소 절임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네, 요 현미를 제일 먼저 보여드린 거는 이제 불리는데 시간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불려놓을 하루 전날 이렇게 불려놓아 주시면 더 밥을 찰지게 지을 수 있고요. 쌀을 사용하신다면은 현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바로 불리지 않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이 채소 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초절임이라고도 하기에도 식초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장아찌라고 하기에는 이제 간장량보다는 소금량이 더 간을 중심을 차지하는 절임이에요. 보통 이제 장아찌 생각하면 이제 간장향이 확 나는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좀 줄이면서도 그럼 이 초절임의 이제 새콤달콤한 맛을 조금 더 가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들이 주 재료다 보니까 풀의 이 풋내라고 하죠. 이게 풋풋한 풀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향신료들을 첨가해서 절임을 만들 예정이에요. 자, 오늘의 주 재료는 여기 아까 풀들을 말씀하셨던 들풀들입니다. 네. 먼저 이제 보여드릴 풀은 요거는 미국 가막살이라는 풀이에요. 지금 윗부분만 이렇게 순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키가 많이 크는 건 제 키보다도 크게 자라는 풀이에요. 요거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귀한 식물이고요. 진짜 우리나라 토종 가막살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더 작고 잎 모양이 조금 더 작으면서 다르게 생겼고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는 줄기가 더 빨간색이고 보통 혹시 들이나 이런 거 다니시다가 이렇게 옷에 막 풀씨 막 묻은 거를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도깨비 바늘이라는 풀도 있는데 그 도깨비 바늘보다 씨앗이 조금 더 두툼한 아이가 바로 이 가막살이 잎인데요.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 미국 귀화한 식물인 얘가 좀 오염된 하수지나 약간 여기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풀이에요. 그런 데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이 외래종인 이 아이가 더 많이 살아남았고요. 토종인 가막살이는 조금 더 드물어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풀인 미국 가막살이 잎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약간 미나리처럼 이렇게 향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미나리보다도 더 조금 진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뭐 많이 먹으면 그 간에 또 안 좋으신 분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많은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약간 여기 있는 환삼동굴 잎이랑 같이 먹으면 또 중화작용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려고 또 한 가지 풀만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5가지 이상의 풀을 사용하면 또 서로 중화작용이 일어나서 독성을 또 약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주니까 5가지 이상의 풀을 섞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이 환삼동굴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종류의 풀이에요. 되게 이게 거칠거칠하고 이 농사일에 제일 방해된다고 농부님들이 싫어하시는 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잎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벌레 먹은 부분이 많이 보일 만큼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풀입니다. 그만큼 별로 독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옛날에는 삼배처럼 이 거칠거칠한 이 줄기로 옷감을 짜기도 했다고 해요. 네, 지금은 염색 재료로도 쓰시기도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네, 요 한산동굴 잎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돌콩 잎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콩의 원조가 되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토종부터 실제로 안동 지방에서는 이 돌콩을 재배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콩이 나중에 콩깍지처럼 똑같이 달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작게 콩깍지가 요만하게 달려요. 거기다가 콩알은 정말 더 조금 들깨보다 약간 큰 수준?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콩이라서 아무리 같은 면적을 제외해도 컵 하나 정도 양밖에 수확이 잘 안 되다 보니 점점 이걸로 품종을 개량을 해서 지금의 콩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품종을 가지고 개량해서 품종을 개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토종 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종 콩들의 특징은 이렇게 메주콩이나 검정콩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처럼 가지로 자라는데 대다수의 토종 콩들은 이렇게 덩굴을 지어서 자라듯이 이렇게 긴 손들을 계속 타고 나갑니다. 예, 아마 여기서 유래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는 시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풀은 가락지 나물입니다. 얘는 기관지에도 좋다고 하는 풀인데요. 얘보다는 얘가 더 자세히 보이겠네. 자세히 보시면은 뱀딸기랑도 잎이 상당히 비슷한데 뱀딸기는 요렇게 생긴 잎이 3개만 있어요. 그런데 가락지 나물은 꼭 손가락처럼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지라고 하면 옛날에 반지를 가락지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왜 반지가 아닌데 가락지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손가락지에 끼는 게다 해서 가락지라고 하는 말이 생겼듯이 원래 가락기라는 말은 또 막대 이렇게 손바닥, 손가락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손 모양이다 해서 가락지 나물이라고 불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뽕나무 잎이에요. 삼뽕잎이고요. 이렇게 잎에서 갈기가 속속 들어간 것이 삼뽕잎이고요. 일반 그냥 계량전 뽕나무는 커다란 일반 그냥 나뭇잎처럼 얘처럼 안에 움푹 파여 들어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생 뽕잎이라서 지금 마침 비가 와가지고 순이 좀 돋았어요. 그래서 순이 돋는 것을 재빨리 뜯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마르세 농부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풀들을 사용하는데 또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도시분이 가서 아무 풀이나 또 뜯어 먹으면 큰일 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이제 또 이 미국 가막살이 같은 경우는 습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물가 쪽에서 많이 자라는데 또 더러운 하수지나 이런 데서 채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지역에서 그리고 또 잘 풀들을 아시는 분들과 같이 그래서 구분을 하면서 혹시나 독초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채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봄에 채취하는 풀들은 대부분 독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적으니까 여름보다는 봄에 나물들은 더 채취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름의 풀들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다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채소 절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냄비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절임은 장아찌 원리랑 똑같이 물을 팔팔 끓여서 소금물을 팔팔 끓여서 채소들을 넣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뜨거운 물로 인해서 얘가 숨이 죽으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채소에 또 수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채소가 간이 배겨지면서 절여지면서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아찌는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어떤 거는 생으로 써야 되냐, 어떤 건 뜨거운 물 부어야 되냐, 찬물은 뭘 부어야 되고 뜨거운 물 뭘 부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삭한 식감을 살려야 된다고 싶은 그런 재료들은 뜨거운 걸로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익혔을 경우에 물렁해지고 상하기 쉽다라고 생각되는 재료들은 반대로 찬물에 차가운 거에 절이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꽃절임들은 차갑게 그냥 바로 절임을 담그는 편이고요. 이 잎종류랑 무나 오이 같이 수분이 많은 채소들은 뜨거운 걸로 물을 부어서 만드는 절임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먼저 베이스로 될 물을 두 컵을 부어주고요. 조금 더 맛있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기본이 되어 있는 베이스 물을 그냥 맹물 말고 육수물을 사용하시면 더 맛깔스러운 맛을 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매실 발효액을 넣고요. 저희는 한 3년 이상 발효시켜서 얘는 한 5, 6년? 7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오래된 발효액이었는데 이제 단맛과 신맛을 둘 다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단맛은 유기농 설탕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천일염과 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저는 미리 계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바로 부었는데요. 한번 이 간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한번 녹여서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입에 약간 짜다 싶을 정도가 맞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약간 단맛을 최대한 줄인 레시피로 해왔는데요. 조금 더 피클 같은 맛을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여기에 식초랑 설탕을 좀 더 추가하시면 더 이 맛을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싱겁다 생각이 드신 분은 소금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제일 약한 정도로 레시피는 잡아 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향신료는 월계수잎을 넣고요. 여러 가지 향신료를 쓰는데요. 일단은 저는 카다몬도 살짝 넣고요. 또 카다몬은 카레에 쓰이는 그런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향이나 살짝
블랙 큐민 같은 여러 가지 섞인 향신료도 살짝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후추를 넣어줄게요. 이런 향신료들의 그 풀의 풋내들을 잡아주고 조금 더 맛깔스러운 역할들을 해줘요. 원래 피클에도 그래서 이런 향신료들을 넣고 피클물을 끓여줘요. 그리고 식초는 끓기 시작할 때 그때 넣어주기보다는 그냥 바로 넣어서 끓일게요. 제가 여러 번 마지막에 붓는 것도 해봤는데요. 근데 어차피 뜨거운 상태에서 붓게 되면 식초에 조금 그 시큼한 게 날아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그냥 식초까지 다 섞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끓여지는 동안 이제 채소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무를 선택한 이유는요. 채소는 뭐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돼요. 오이도 괜찮고요. 당근도 괜찮고요. 심지어 우엉이나 이런 재료, 연근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제철 채소들로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주제가 이제 들풀이다 보니까요. 풀에 잘 어울리는 게 무이더라고요. 얘가 시원한 맛이 나오면서 더 피클물을 맛깔스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먹기 좋은 크기로 물을 썰어주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저는 양파가 이제 살짝 이렇게 타원형이 보이는 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풀이라 얘네들은 숨이 죽게 되면 약간 나물 같은 장아찌 나물 모양으로 숨이 죽게 돼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양파가 타원형이 쌓여 있는 게 같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썰도록 할게요. 모양은 드시기 편한 대로 썰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추 어제 제가 풀을 뜯다 보니까 고추를 사온 이걸 따오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빠 밥까지 가려면 이거 10분도 더 넘게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차를 딱 타려고 나가려고 딱 봤는데 마침 앞집 아저씨가 고추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른 이웃집 아저씨께 저 내일 수업인데 고추 좀 몇 개 좀 쓰면 안 될까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위쪽에 요거 따가라고 마음껏 따가라고 막 그러셔서 네, 얻어온 고추였습니다. 지금 고추가 원래는 좀 풍년이라서 이렇게 되게 튼실하게 잘 됐어요. 네, 풋고추도 넣고 홍고추도 넣습니다. 얘가 약간의 매콤한 맛을 주면서 이게 풀의 향도 잡아주고 그리고 맛깔스러운 말도 살려주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고추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오이나 뭐 당근이나 이런 채소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고추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깻잎이랑 양배추도 해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버섯썰기로 저는 넣어줄게요. 장갑이 아무리 이게 딱 붙는다 하더라도 살짝 앞이 남아서 항상 장갑을 살짝씩 잘라서 들어가게 돼가지고 장갑 끼고 요리할 때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잡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네, 준비한 재료들을 비양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잘 뜨는 게 들풀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들풀을 먼저 밑에 넣어줄게요. 종류별로
골고루 잡아서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꽉꽉 눌러줘도 결국에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무도 넣어주고 고추 넣어주고 약간 이쪽으로 해서 보이지? 양파도 넣어줍니다.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얘는 향신료가 좀 우러나오도록 불을 줄여서 조금 더 약한 불에서 끓여줄게요. 계속. 마늘들을 안 썰었네요. 네.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네, 여러 가지 다 해보았는데 역시 한국인들은 이 마늘이 들어간 절임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마늘이 들어가면은 파스타나 뭐 밥 반찬이나 둘 다 잘 오히려 더 내주는 것 같아요. 뜨게 되면은 살짝 퍼렇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기에서 꽉 눌려지도록 밑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마늘도 넣고요. 다시 또 풀을 채워놨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도 이 계절에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네. 이렇게 풀을 다시 꼭꼭 채워주고요. 이제 레시피에는 4인분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밑반찬 반찬도 한 정도 양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양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또 그냥 한 병, 유리병 한 병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마지막으로 3번 더 넣어주고요. 유리병이 여기 저는 3단계까지 들어가서 3번 정도 넣어줄게요. 이게 이 풀이 과연 저게 다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넣다 보면은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이제 풀 종류는 눈에 보이는 걸로 많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준비할 넉넉히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뜨지 않도록 무 종류로 마늘을 먼저 안에 좀 깔아줄게요. 그다음에 고추도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양파를 눌러서 이랑 같이 양파로 눌러줄게요. 네, 유리병 요거보다 살짝 입구가 살짝 더 좁으면 약간 걸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이렇게 딱 걸쳐주면은 더 이상 얘가 떠오르지 못해서 그대로 딱 눌러지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일단 이 정도까지 채우도록 하고요. 다른 재료들은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시죠? 잎이 뜨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지금 끓고 있는 상태예요. 네, 끓고 있는 상태에 뜨거운 물을 바로 부어줍니다. 이 뜨거운 상태 물을 확 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네, 숨을 죽여주면서 들어가요. 유리병을 조금 더 만약에 큰 걸 준비하신다면은 월계수잎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하실 때 저희는 이렇게 숨을 죽인 뒤에 얘를 다시 사용해야 돼서 일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뜨거울 때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푹. 잠기도록 눌러주시고요. 닫아주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절임이 층층이 쌓이게 된 것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게 홍고추가 중간중간에 보이면 색감상으로도 더 예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들풀절임을 하나 완성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밥을 안 치는 걸 해볼게요. 현미는 찰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목이버섯을 빠뜨렸네요. 어떡하지? 네, 목이버섯은 나중에 아까 켜커이 중간중간에 넣을 때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목이버섯은 여기다가 넣고 저 남은 물을 부어줄게요. 네. 똑같이 절인 재료들을 넣고요. 그리고 뜨거운 이 절인 물을 부어줍니다. 버섯의 식감이 목이버섯이 되게 살아있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주먹밥이랑. 특히 옥수수 주먹밥이랑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가 찰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현미찹쌀을 좀 더 섞었어요. 주먹밥을 할 때 아무래도 뭉쳐져야 되는데 찰기가 없으면 자꾸 부스러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현미찹쌀을 한 50g 정도 더 섞어서 이렇게 3:1 정도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밥을 지었고요. 자, 이제 여기 밥에 들어갈 들풀은요. 제가 봄에 나온 여러 가지 들풀들을 미리 말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명아주 나물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풍년초, 새별꽃, 여러 가지 풀들, 들풀들, 봄에 나는 새순들을 데쳐가지고 말려두었던 나물들입니다. 아마 제가 봄에 한번 들풀 수업할 때 잠깐 얼핏 비춰졌던 풀들도 있을 거예요. 나물들은 썰어 살짝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요. 네, 볼에다가 넣고요. 들기름과 간장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아무리 밥을 짓지만 이 음식에서는 밑간이 중요하다고 어르신이 음식 배울 때 그러셨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고요. 이제 나물을 밑간을 해서 넣고 안 넣고가 이제 향, 풍미, 맛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밑간을 해준 것을 이제 밥에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의 물량을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현미랑 쌀이랑 물량이 좀 많이 달라요. 만약에 이게 지금 불린 쌀 기준이거든요. 하루 정도 전날에 불린 쌀 기준인데 현미면은 요 손마디가 손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눌렀을 때 두 번째 마디까지 물이 오게 하면 되고요. 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마디까지 오시게 해주시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컵으로 뭐 계란이 쌀이를 뭐 2배면 되느니 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이게 손으로 딱 짚어서 내용물 넣고 손을 딱 짚었을 때 어디까지 오느냐가 이제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현미이기 때문에 손가락 두 번째 마디까지 오도록 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물과 초당 옥수수를 넣을 거예요. 여기 오빠가 지은 초당 옥수수인데요. 일반 찰옥수수보다 찰기는 없지만 단맛은 엄청나게 높고요. 거의 과일 수준으로 단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노란색, 진한 노란색 빛깔을 띄어서 주먹밥에는 찰옥수수는 또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찰기가 없기 때문에 굳어지지 않더라고요. 식감도 계속 살아있어서 주먹밥은 식은 다음에 먹으니까 식은 다음에 먹기에는 이 초당옥수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칼로 그냥 훑어주세요. 그러면은 옥수수 알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요거를 알을 이걸 언제 이렇게 알알이 까지 막 이러고 계셨는데 그냥 칼로 이렇게 훑어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을 훑어서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대도 같이 넣고 밥을 지을 거예요. 옥수수 대는 이제 치통에 아플 때 옥수수 대를 삶은 물을 물고 있으면 염증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성분이랑 향이 우러나오도록 대를 넣고 밥을 같이 꼭 지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네, 소당 옥수수 알도 넣어주고요. 해서 골고루 이렇게 섞어줄게요. 그리고 맨 위에 옥수수 대를 올리고요. 다시마도 올려줍니다. 레시피에는 다시마가 안 적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밥밥이나 여러 이렇게 주먹밥 종류나 맛을 내는 밥 종류에는 이렇게 다시마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옥수수가 이제 통째로 들어간 영양분이 바로 이 밥 안에 담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앉혀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 수업 시간상 때문에 일부러 그 밥은 미리 앉혀두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밥으로 바로 들고 나오도록 할게요. 이제 주먹밥 안에는 이제 당근 볶은 것을 색깔을 내어주는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그냥 팬에다가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지용성 비타민이 당근에는 있어서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름이 살짝 들어가서 익혀서 드시는 게 더 흡수가 좋다고 해요. 이게 들어오고요. 살짝
당근은 볶아줘서 사용할게요. 센 불에서 그냥 살짝만 가만히 익도록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 다 된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살짝 기름이 당근에 좀 골고루 둘러지고 어느 정도 수가 잘 되어진 정도로 하면은 가지고 남은 열로 익혀줍니다. 향긋한 당근 향이 나고 있어요. 이게 직접 와서 보시면서 하시면 당근 향이 확 나네 이렇게 느껴지시고 하실 텐데 코로나라서 아쉬운 점들이 그런 게 있네요. 자, 완성된 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다시마도 건져내고요. 저는 건나물을 다 데쳐서 말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밥에 압력솥에 넣고 하면은 연하게 밥이 지어져요. 그래서 지어진 밥을 골고루 이렇게 섞어줄게요. 그냥 이 밥 자체로 양념장 밥을 고루 저어준 다음에요. 일단 이 정도 양을 먼저 푸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임을 해놓은 게 있죠? 네, 주먹밥의 간을 바로 이 절인 물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밥이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현미가 조금 푸슬푸슬해서 잘 안 뭉쳐지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퍼지면서 찰기가 생기면서 더 잘 뭉쳐지는 역할도 해주고 간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여러 가지 채소들의 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향신료도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주먹밥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또 이제 잘 섞어줘서요. 그리고 요 초물을 넣어줄 때 중요한 거는 밥이 뜨거울 때 해주셔야지 밥에 흡수를 빨리 하면서 그 찰기가 더 생깁니다. 식은 다음에보다는 이제 밥을 때 아까 그 모양 그대로 해서 밥솥에서 바로 푸셔서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섞어주고 저는 주먹밥을 한 삼각 모양으로 하려고 해요. 네, 미니 삼각 모양으로 한번 뭉쳐볼게요. 네, 보통 삼각을 주먹밥을 할 때 이 손에 이렇게 하면은 딱 삼각 모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쳐지다 보면은 세모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에서 노숙자분들 이제 식사 나눠주는 주먹밥 뭉치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봉사하는 데를 거기 할머니들 이렇게 딱 밥을 하나 딱 지시더니 그냥 착착착 하니까 세모가 이렇게 커다란 게 착 일본 그 세모 주먹밥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에 노란 이제 주황색 당근을 빠졌네요.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노란색이랑 주황색 강변이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나물이 어우러져서 되게 알록달록한 색감을 나왔어요. 다시 뭉쳐줄게요.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졌는지 모르겠네. 보시면은 네, 이 모양이 나옵니다. 약간 더 올려지면은 네. 일단 이게 먼저 접시에 이제 세팅을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뭉치면 일단은 3개 정도만 뭉치도록 할게요. 우리 나중에 다시 뭉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주먹밥 위에는 아까 절임으로 했던 목이버섯으로 올려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요것의 용도는 이 용도였습니다. 금개국은 꽃잎만 쓰고요. 다기장풀은 꽃을 전체를 다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전체를 쓸게요. 다기장풀은 이 파란색을 실제로 염료로도 사용한다고 해요. 되게 예쁜 파란색이 저는 여름의 색깔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절임을 이제 숨을 죽은 거를 원래는 한 하루 정도 지났다가 드시면 더 간이 배겨서 좋아요. 네, 그럼 일단 숨이 죽은 모습을 꺼내서 보내드릴게요. 네, 시간이 지나면 풀이 색깔이 점점 이렇게 익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익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양파와 고추. 자, 이렇게 해서 네, 주먹밥 한 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네, 여름의 색깔을 좀 담고 싶어서 네. 고민을 하면서 당근도 쓰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는 또 초당 옥수수, 또 여름에는 옥수수가 끝자락에서 이제 가을로 들어갈까 여름으로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메뉴를 준비할 때. 네. 그러다가 여름에 마지막을 한번 담아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겨울 되면서 나무들이 네. 안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건나물 많이 만들어서 곤드레밥이나 이렇게 나물밥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정말 요새 초당옥수수 쑥갓 맞아요. 해가지고 네. 되게 많이 해 드셨는데 딱 이 시기에 옥수수의 간단하게. 끝물이랑 나물이랑 같이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튜브가 조금 송출이 느린 관계로 저희가 이 들풀절임
만들 때 네. 향신료 어떤 거 쓰는지 레시피에는 아. 향신료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네.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네. 어떤 거 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으세요? 이제 향신료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또 그게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기 때문에 향신료라고 통칭을 해놨고요. 적게는 이제 카다몬, 그리고 블랙 큐민, 그리고 회향, 네, 이런 종류를 썼고요. 그리고 계피까지도 추가로 하셔도 좋아요. 네. 되게 풍부한 향이 나니까 훨씬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계피도 살짝 넣어주면 네. 또 과일 같은 것도 절임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넣고 하면은 더 잘 어울립니다. 달콤한 맛에 더 잘 어울려요. 네. 향신료가 정말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네. 다양한 향신료들을 쓰면은 되게 네. 다양한 맛을 더 느낄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바꿔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줌에 올라온 질문 중에 저희 그 나물 아까 전에 네. 넣을 때 건마늘 썼잖아요. 네네. 근데 건마늘을 건조기에다가 말리신 건지 어떻게 말리신 건지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어디에 쓴 마늘? 밥에, 절이요? 밥에요? 밥에 넣은 건나물? 네, 건나물. 나물을 어떻게 말렸는지. 나물은 건조기가 없어도요. 일단 데치면 되게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를 이제 또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물기를 쭉 짜서 그리고 채반에다가 이렇게 밑에가 공기가 잘 통하는 데다가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주시면 잘 말릴 수 있어요. 굳이 건조기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색깔이 더 잘 보존되면서 말려주고요. 햇빛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햇빛을 피해라. 되게 좋은 네. 팁인데요. 다 알려줘서 어떡하죠? 그리고 오늘 뽕잎 네. 사용하셨는데 뽕잎을 지금 채취할 수가 있는지 질기지는 않은지 요새 질문 주셨어요. 네, 큰 뽕나무에는 이미 샜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뽕나무를 이렇게 베셨거나 최근에 이렇게 베시면 새로 또 줄기가 자랍니다. 뽕나무는. 그러면 그 새로운 줄기에서 나는 순들은 아직 연해요. 네, 그런 순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생력이 굉장히 좋아요, 뽕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순이 되게 더 많이 자랄 거예요. 너무 좋은 얘긴데요.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네. 밥에 이거 절임물 넣었잖아요. 네. 절임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넣어도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네. 원래는 밥이 뜨거운 상태에서 절임물을 넣을 거라 절임물이 이제 차갑던지 뜨거운지는 이제 크게 네. 저희는 아까 반대로 밥을 오히려 절임물은 따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온도를 맞추느라 그냥 따뜻한 절임물을 바로 사용을 하였고요. 네. 집에서 만약에 하실 때는 차가운 절임물을 따뜻한 밥에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아닙니다. 혹시 저희 오늘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희 오늘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유튜브랑 줌이랑 각자 채팅창에 만족도사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꼭 클릭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가 벌써 9월이에요. 9월에는 추석이 있어서 뭔가 되게 금방 다가오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요. 9월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토종 가지를 이용한 중동 음식 만나볼 거예요. 저희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오늘도 저희 가나다 밥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